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여러분, 불길한 예상은 왜 틀리질 않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어젯밤에 CPI 수치가 발표된 이후에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에서 이거 아무래도 불안하다. 새벽 2시에 30년물 국채 입찰이 예정되어 있는데 시장이 그렇게 썩 환호할 만한 CPI 수치가 아닌 것도 불안하고 동시에 미국채 주요 매수국 중 하나인 일본의 엔화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도 불안하다. 아무래도 오늘 채권이 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장기채 입찰에서 재앙이 벌어졌고 채권은 그동안의 상승폭을 반납하며 대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좋게 상승하던 나스닥 지수도 결국 같이 끌려 내려갔고요.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썸네일에 적어둔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는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CPI 수치 발표가 있었습니다. 헤드라인 수치는 예상치보다 0.1 상회했고요. 근원은 예상치에 부합해서 나왔습니다. 이를 본 시장의 평가는 썩 마음에 드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선방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우리가 유가에 대한 걱정이 되게 컸잖아요. 9월에 유가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유가가 많이 오른 걸 감안하면 헤드라인 수치가 나름 잘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다시 또 유가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니까 이러면 다음 10월달 CPI는 좀 더 상황이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연준에서는 결국 근원 수치를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근원 수치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3개월치를 연율로 환산하면 3.1% 수준이고요. 이 정도면 나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번에 근원 CPI 수치에 영향을 끼친 건 주거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근데 파월은 그동안 주거비는 시간의 문제지 어차피 언젠가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딱히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을 해왔습니다. 물론 위험 요소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주거비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느 순간 또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악재로 작용할 확률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보면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물가 수치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이미 도달했다는 기관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어제 CPI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채권이든 주식이든 적당히 보합권에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락을 하더라도 약간만 하락한다던지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엔 채권이 왜 그렇게까지 대폭락을 했냐면요. 30년물 국채 입찰이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CPI 수치가 선방했다, 나쁘지는 않네 정도를 떠나서 시장이 확실히 만족할 만큼 잘 나왔어야 했던 거예요. 거기에 또 요즘 채권이 바닥을 찍고 계속 강하게 반등하는 추세였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타이밍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물려있던 보유자들 입장에서도 야, 채권이 최근에 너무 강하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한번 조정이 올 만한 타이밍인 것 같은데 약간이라도 미리 덜어내야겠다라는 심리가 퍼지면서 매도 물량이 나왔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제 보면 일본의 엔화도 계속 하락을 하더라고요. 일본은 미국 채권의 주요 매수국 중 하나잖아요. 아니 사실상 최대 매수국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일본 엔화가 저렇게 약세면 미국 채권을 사기가 힘들거든요. 약간 이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원화가 약세고 달러가 너무 비싸지면 미국 주식을 사는 게 좀 꺼려지잖아요. 야, 이거 나중에 환율 정상화되면 환차손만 사실상 10% 이상 까이고 시작하는 건데 굳이 지금 미국 주식 사야 돼? 이런 심리가 퍼지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국채 입찰에서는 간접 수요, 즉 해외에서 국채를 사겠다는 수요가 많이 부족한 게 증명이 됐고요. 아무튼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 때문에 어제 채권은 대폭락을 하게 됐고요. 저는 어제 채권의 대폭락을 보면서 느낀 게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짠 듯이 매파 비둘기파 할 거 없이 채권 시장에 우호적인 발언을 내놨잖아요. 아마 국채 입찰이 힘들게 진행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는 사전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좀 미리 그 방어막을 쳐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정말 보면 그래도 그 전까지는 누구 하나라도 매파적인 발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엔 전부 다 그냥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쏟아냈다는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 지금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입니다. 어떻게든 지금 바이든과 민주당의 무분별한 돈풀기 채권 발행을 막아야 뭐라도 되지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이게 대화가 안 됩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주식회사라고 치면 지금 계속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량주라고 해도 주가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은 공화당이 좀 더 강경하게 나가서 올 연말에 셧다운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물론 더 길게 보자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당선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지금으로선 비교적 먼 미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적당한 시기가 되면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